새남의 별이 별별 이야기. 나는 이혼 당한 게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하다. 새남은 초혼의 아내와는 20년간 아는 사이로 지내다가 5년간의 연애 끝에 누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20해가 됐는데 백혈병으로 병원 화장실에서 내가 죽으면 당신이 재혼해서 알콩달콩 사는 것 보기 싫으니 나는 죽지 않을 거야 하면서 악을 쓰다가 죽기 3일 전에는 태도를 바꾸어 아무래도 내가 이번에는 살 자신이 없으니 나 잊어버리고 당신은 재혼해서 아이들 잘 돌보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하고 죽기 전 의미 있는 유언을 남기고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미운정, 고운정. 미운정은 별로 생각 안 나고 고운정은 뼛속까지 젖어 들었죠. 특히 그녀가 죽기 전 2년쯤엔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고 행복했답니다. 어느 날 문득 바람처럼 스쳐 지나간 생각이 떠올랐어요. 지금 아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번뜩 지나가는 생각인데도 느닷없이 황량한 벌판에 버려진 느낌이 들면서 순간 매우 끔찍함을 느꼈습니다. 잠깐 순간이라도 그 느낌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 잽싸게 접어두었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 생각, 이 느낌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2년 후에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인 줄로만 알았던 그때 그 생각, 그 느낌이 현실이 된 거죠. 황량한 벌판에 혼자 덩그러니 내 던져진 새남이 된 거죠. 많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 받아들였죠. 마음 정리하고선 오히려 야무진 결심을 했지요. 재혼하면 처음보단 못할 순 있어도 좋은 사람 만나 살다 보면 꽝 대신 다이겠지. 재혼하기로 결심하고 선을 보기로 했죠. 선을 본 것이 수십 건이 좋게 넘은 것 같군요. 죽은 아내 사진을 들고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 좋다고 떠벌리면서 주제도 모른 채 돌아다녔죠. 그렇게 애쓴 덕분에 아내 죽고 1년 만에 재혼을 할 수 있었답니다. 파랑새를 잡은 줄 알고 매우 기뻐했었죠. 글쎄, 이 새가 말입니다. 이 새 이야기를 조금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새가 말입니다. 새남보다 8살이나 어리다 보니 누이 동생 같아서 좋았죠. 처음엔 어디 안 좋은 데가 없었죠. 새남이 그렇게 좋으면 뭐합니까? 뻑하면 이혼하겠대요. 불행히 잉태된 것이죠. 10번 정도 이혼을 하겠다고 할 때만 해도 그나마 셀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넘어서니 셀 수가 없게 되더군요. 대충 세어보니 50번 이상은 좋게 된 것 같아요. 시간이 더해지면서 혹시라도 말이 현실이 될까봐 엄청 겁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 동원했죠. 우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자 마음먹었습니다. 과감하게 행동에 옮겼죠. 있는 돈, 없는 돈, 꾼돈까지 쓸 수 있는 돈은 다 동원하여 쏟아부었죠. 너무 고마워서였던지 파랑새가 하는 말이 이것은 다 당신을 위해서 한 거야 하고 말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랑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혼집까지 그녀 이름으로 등기해 주었지요. 이 정도 해 주었으면 혼인신고를 해 두어야 했었는데도 혼인신고하면 정부 보조금 줄어질까봐 혼인신고를 뒤로 미루었죠. 집까지 해 주었으니 그것도 빚내서까지 했으니 설마 나를 버리게 하겠나 생각했죠. 그 이전부터 친구, 학교, 교회, 알만한 사람은 파랑새를 자랑하며 알렸죠. 어서 정들어서 땀만 먹지 않고 마음 잡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린 겁니다. 다 소용없었어요. 떠날 때는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더구려. 재혼 3년차 어느 날 그 파랑새가 마음이 답답하다면서 기도원 기도를 갔다 오겠대요. 기도원 가는 아내를 말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녀오라고 했죠. 일주일 정도 되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해질 무렵에 돌아왔는데 기도원 갔다 오면 마음의 상태가 지금까지는 좋아져 온 것을 많이 봐왔는데 그날은 왠지 느낌이 사했어요. 그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 6시경 용달차 하나가 집 앞에 불쑥 들이닥쳤어요.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파랑새 엄마, 언니, 남편이 내리는 겁니다. 입을 굳게 다물고 괴한처럼 방문을 열고 모조리 때려 부술 기세를 하고 들어왔어요. 파랑새가 쓰던 물건이며 옷가지 등을 챙겨 용달차에 불이 나게 실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행동했다간 봉변당할 것 같아 그냥 멀뚱멀뚱 보고만 있었어요. 후다닥 짐을 다 싣고 난 뒤 파랑새 엄마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지 한마디 했죠. 미안해요.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봐요. 그리고는 파랑새는 조금 전 괴한들과 함께 용달차에 몸을 싣고 사늘한 얼굴을 한 채 떠나가 버렸죠. 그때 그 느낌이 어땠는지 아세요? 아무 느낌도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용달차가 나를 뒤로 하고 횡하니 멀어져 가는 것과 파랑새의 뒷모습을 넋이 빠진 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문득 6년 전에 바람처럼 잠시 스쳐 지나간 느낌이 되살아났죠. 그 느낌을 잽싸게 지웠죠. 그리고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느새 20년이 지났군요. 그런데도 그때 그 느낌이 바로 오늘 오전에 일어난 일 같거든요. 그때는 눈물이 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눈물이 핑 돌려고 하네요. 새놈은 파랑새로부터 완전 쪽박 찼죠. 제대로 바가지 쓴 겁니다. 파랑새로서는 누릴 것 다 누리고 받을 거 다 받아 챙기곤 날아간 게 아니겠습니까? 월세 보증금 500만원 간신히 받아내어 살던 그 집에서 나와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과 함께 살 월세방을 얻어 새 출발한 거죠. 창피한 것 등은 사치가 됐죠. 도대체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나, 이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그동안 이혼을 당하지 않기로 그토록 애썼는데 내가 왜,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왜는 물론 뭘 잘못한 것을 모르니 어떻게는 생각조차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 순간에도 내가 재혼을 해야지, 빈 털털이 주제 따위는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 새남으로선 끔찍한 일이거든요. 다시
재혼하면 버림받을 것 같아 내가 겪은 이혼을 연구하여 다시는 이혼 당하지 않아야겠다는 일념이 생겼죠. 그런 중에도 새남으로서는 꽤 선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혼을 제대로 연구해서 다시는 내가 이혼 당하지 않아야겠다는 것과 나같이 억울한 이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그 당시는 이혼한 사람이 새남에게는 참 불쌍한 사람으로 보여 이혼, 재혼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소명으로 결심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답니다. 각설하고 새남이 이혼당한 게 저주인 줄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새남에게 이렇게 복이 될 줄은 몰랐어요. 맛보기 정도로만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파랑새가 날아가고 난 뒤 좋은 분들을 너무도 많이 만났답니다. 그 전에 초혼의 아내가 죽고 난 뒤 이미 제게는 경제적으로 거들나 있었어요. 아내가 암으로 투병한 첫 달에는 병원 입원비 1,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년 넘게 아내가 병원 생활을 했으니 집에 뭐 남는 게 없더군요. 당장 비를 피할 집이 없었죠. 집은 누나들이 나서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누나가 4분이나 위로 있었으니 막내가 이럴 땐 좋더군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 누나와 나이 차이가 적게는 7, 많게는 20살, 함께 산 적도 별로 없고 그나마 지방에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거의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난 후 누나를 보니 다름 아닌 우리 엄마였어요. 무섭기만 하던 형님 한 분도 내 친구처럼 되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하여 가족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죠. 형제자매 사랑이 이토록 끈끈하다는 것을 처음 경험한 거죠. 파랑새가 날아가고 난 뒤 그 후에는 누나들은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간 누나들의 재고가 바닥이 난 것이죠. 이때 내 생애에서 경제적으로 최악을 맞이했을 때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때 만난 사람들을 생각하니 조금 전에 흐르던 눈물이 또다시 핑 돌려가네요. 평소 별 관심 없이 지냈던 한때 동료 교사께서 적극 나서서 넉넉한 새남을 도와주었죠. 참으로 큰 힘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천사가 따로 없었어요. 그 외에도 웬 천사가 그리도 많은지 때가 되면 나타났어요. 월세 보증금을 빌려준 친구 천사, 상담을 해주면서까지 돈을 준 천사, 생면부지한 사람인데도 1년간 월 10만원 송금해준 천사, 박사과정 첫 입학 등록금을 대해준 천사, 중간 학자금을 빚내서 도와준 천사, 무료로 집을 제공해준 천사, 이외에도 소소한 천사가 있었어요. 한 번은 누나들이 모은 갯돈을 깨서 학자금 지원, 박사 논문 지도를 무상으로 해주신 교수님 천사도 있었어요.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새남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인격과 성품이더군요. 내 생애에 가장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던 때가 새남이 경제적으로는 파탄났던 그 때입니다. 새남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사랑을 경험하다 보니 새남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하게 되더군요. 나도 사랑을 줘야겠다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새남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 중심적이라 남의 일에 관심보다는 자기 이익이 되는 일에 우선을 두고 살아온 사람이었답니다. 새남은 받는 데 익숙하고
누구에게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얌체같이 살아온 사람인데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고 싶은 상담자가 된 것이죠. 상담자는 남의 아픔을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들어주며 들어는 해결책을 주는 사람이죠. 어느새 세남은 받기보다 주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체질이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세남의 역량이 아니라 세남을 도와준 천사들의 헌신적인 사랑이었죠. 내가 자랑할 것은 일절 없고 천사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죠.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을 하면 더 빨리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지려고 하네요. 지루하지 않게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똥차가 지나가고 나더니 벤츠가 굴러 들어왔지 뭡니까? 그 차가 지금 살고 있는 아내, 세 번째 결혼해서 맞이한 그녀입니다. 그녀는 제게는 로또입니다. 아니, 로또보다 더한 로또죠. 로또와 그녀를 앞에 두고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 지금의 아내 그녀를 선택합니다. 어제 그녀에게 카톡으로 나는 죽어서 다시 결혼하는 일이 있다면 자기를 선택할 것이다로 보냈죠. 좋아할 것으로 살짝 기대했는데 반응이 없네요. 부담이 됐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런 비슷한 말을 그간 많이 하다 보니 이젠 식상해졌나 보죠. 살짝만 말할게요. 세남은 나날이 신혼이랍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세남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돌아보니 파랑새가 더없이 고맙고요. 힘들었던 모든 일이 행복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세 번 결혼한 남자 세남이 본 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세남처럼 결혼, 사별, 재혼, 이혼, 더러는 상혼혼에 하여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우미의 역할과 또한 한 번의 결혼만으로도 세남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길잡이가 되고 싶답니다. 힘들 때 거울 주세요. 참, 세남처럼 결혼, 사별, 재혼, 이혼, 더러는 3혼 이상을 거치면서 그리고 이것 말고도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이기는 이야기, 또한 현재에도 힘든 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본 채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많아지면 예쁜 목소리를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힘이 되지 않겠어요? 연락하실 분은 더 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